자, 이번에는 위메이드 2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위메이드에 관련된 이슈들 상세히 챙겨드렸는데 올해 나왔던 리포트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증권가에서는 어떤 걸 보는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똑같이 연결성을 좀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그 얘기 잘 들으셨으면 진짜 이해가 쏙쏙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뭐 그 얘기 그대로 반복이거든요. 복습이에요. 자, 1월달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다올에서 나온 건데 블록체인을 무시하고 봐도 중국이 워낙 무슨 얘기입니까? 좋다는 거죠. 블록체인 우려감들이 있었겠지만 이것도 괜찮지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 1월 달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2월 달 어떻습니까? 미래에셋증권 신작이었죠, 이때 당시에. 나이트크로우 출시 이후가 기대된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증권에서 신작 라인업 확대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요 기대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군요. 신작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신한에서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 증가세, 요거는 인건비 같은 거 비용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짚은 거고요. 네. 다올에서는 또 신작 혹은 중국. 다올 쪽에서 항상 중국 쪽을 보네요. 이게 네. 사실 뭐 다 똑같아요. 신작 그리고 중국 이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2월 달 거까지 봤는데요. 3월 달에 하나 나왔어요. 3월 29일에 상상인에서 블록체인은 차별화 요소로 긍정적이다. 딱 맞네요. 우려감이 있었던 블록체인 사업에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거고요. 자, 이번엔 5월 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에 대해서 나왔는데 까마귀가 쏘아 올린 희망. 나이트 크로우니까. 그렇죠. 나이트크로우입니다. 신작이죠. 저기다 하나에서는 이 연간 순익 흑자 전환에 대한 또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예. NH에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 다 죽어갔다가 이제 돌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올에서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한 나이트크로우. 야,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진짜 신작만 하나 터지면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나이트크로우가 이렇게 기대감이 컸다는 거고 5월 기준이잖아요. 네.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리포트들에서 바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인생이죠. 없었다는 거죠. 예. 자, 7월에서는 지금 뭐 실적 돌아보는 리포트 하나 나왔었고요. 8월로 가겠습니다. 8월 달에 리포트 여러 개 나왔는데 미래에셋, 여러분 미래에셋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항상 좋은 얘기 하거든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에 걸어보는 기대. 나이트크로우 국내 버전이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글로벌 버전 P2E까지 가미하면 얼마나 성공할까 그 기대감을 얘기했고요. 네. NH에서는 다수의 신작과 중국의 모멘텀 또 똑같죠. 그렇죠. 신작, 중국. 그렇죠. 딱 두 개밖에 반복되는 없어. 예. 키워드입니다. 자, 그리고 신한에서는 신작 흥행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 이 비용 부담감을 또 자꾸 언급하기도 합니다. 딱 세 가지 정도가 계속 겹치네요. 그렇습니다. 예, 비용까지. 이 비용 부담감 이걸 아예 간과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또 낸 게 매력적인 모멘텀 구간 진입, 적극 매수를 권장. 근데 미래에셋은 계속 커버를 해왔기 때문에 진짜 좋게 보고 있어요. 신뢰는 가요,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8월 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향 조정했네, 목표가를. 네. 예. 자, 그리고 10월 달로 가보시면요. 미래에셋 또 나오죠. 여전히 풍부한 모멘텀. 그리고 NH에서 로열티 수치에 따른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기대. 네. 실제로 이번에 흑자 전환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다올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통상 여기까지 보면은 미래에셋은 거의 다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가까지 상향하는데 그렇죠. 다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포인트들은 잡아주면서 약간 목표가를 상향할지 말지는 보수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리스크 의미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도 꼭 같이 참고해 보셔야 돼요. 좋아요. 11월에 들어서는 NH 기대되는 2024년 라인업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내년이 나오는군요. 역시 신작 기대감이죠. M 글로벌 터졌으니까 나이트크로우 나왔죠.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 거기에다가 새로 만들어지는 신작들 쭉쭉쭉쭉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고요. 미래에셋에서 또 나왔어요. 중국 진출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다. 이제 여기서 다올에서 건드는 걸 이쪽도 건드는군요. 네, 중국에 대한 기대감 또 언급했고요. 다올 또 나왔습니다. 꿈의 적정 가치. 드디어 다올에서도 올렸어요. 올렸군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리포트 총평 한 줄 평을 말씀드리면 예. 미래에셋의 이미석 연구원이 진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적극 매수 권장은 옳았다. 그때 주가 많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6만 원 뚫어냈다 왔습니다. 야, 진짜 꾸준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역시 게임사는 확실히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몇 가지 반복됐던 포인트 아시죠? 신작 그리고 중국 흑자 전환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해 놓으시죠. 네,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증권사에서 보는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이제 숨길 수 없는 이제 상장 기업의 숫자, 그렇죠. 재무 제품이다. 그럼 그동안 어떻게 갔냐 이 회사가.
저는 이거를 말씀드린 중에 총평으로 제가 느껴지는 건 성장주는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특히 게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정성이라는 게 그런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연간부터 좀 보시면은요. 예, 매출에. 어쨌든 2021년부터는 그러니까 덩치가 점점 커져요. 네. 덩치가 커지고 있고 그 영업이익은 마진인 건데 커져도 이게 마진을 못 낼 수 있죠. 마진을 못 낼 수 있어서 들쭉날쭉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고요. 2021년에 그때가 P2E나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기대감 굉장히 컸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 영업이익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매출도 아주 높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정책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22년. 그냥 한 방에 그 올라갔던 걸 싹 다 뱉어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기로 봤을 때에도 이제 매출액은 그래도 잘 유지를 하고 오히려 2분기까지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좀 더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지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올해까지 감안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마진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같은 건 계속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봐야 될 거는 자산 총계랑 부채 총계,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연단위로 보게 되면 그냥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빚까지 이렇게 같이 느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연간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자산도 쭉 늘어나고 부채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네. 커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그 넘어가진 않고 위험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올해부터 분기로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다가 딱 이제는 좀 평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 입장에서는 좀 유지를 하다 살짝 떨어지는, 하지만 그게 보기 되게 의미 있게 떨어져가지고 악재구나 할 정도가 아니라서 우선은 조금은 지켜봐야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확실히 이게 잘 벌 땐 되게 잘 버는데 못 볼 때도 너무 못 보니까 이 ROE로 봤을 때 주가 비율 대비해서 수익률은 들쭉날쭉이에요. 그렇죠. 여기 의미를 두기가 참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그도 왜 P2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매출액하고 나온 것처럼 2021년도에 피크. 투자 수익률이 진짜 50%가 넘어갈 정도로 강력했다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까지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P2E 있기 전보다도 더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굉장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분기로 봤을 때 점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50%의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ROE로 봤을 때 매력 없어요. 근데 좋은 시절이 한번 있었다가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이 되는 요인들을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본 게 P2E로 사람들의 시선이 게임을 그렇게 보다가 이제 그게 한 파도를 지나고 이제는 이 게임사는 어떤 게임을 신작으로 낼까 옛날에 우리가 봤던 그렇죠. 그런 쪽으로 뭔가 시선이 옮겨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PER과 PBR도 보면은 확실히 차라리 이렇게 오를 거면은 오르고 떨어질 거라면 안 오르는 게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2021년 그때가 진짜 완전 고평가였고. 맞아요. 그때 고평가였고 이제는 좀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원래대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거품이 사라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PER과 PBR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인데 이거 보면 나 진짜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 이게. 의미 찾기가 참 어려워요. 의미가 정신없다 정도로만 의미가 있고 다른 게임사를 제가 더 공부를 해보면 게임사는 원래 좀 이럽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참 연간으로 봐도 거의 1년 단위로 어느 때는 굉장히 잘 벌다가 갑자기 한순간 이 돈이 안 벌리고 돈이 안 벌리다 보니까 회사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디서 빚을 땡겨와가지고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아까 말했던 나이트 크로우 같은 게 또 이렇게 빵 터지면 힘들 때 또 터져요. 빚 같은 걸 좀 청산하면서 자기 번 돈 갖고 다시 투자하는 이런 현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런 걸 두고 리포트 제목처럼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게임주들의 특징이 그래요. 사실 게임이라는 게
돈 많이 들여서 퀄리티가 누가 봐도 괜찮게 만들었다고 해도 막상 게임 유저들이 재미를 못 느끼면 이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럼요. 결국에는 다 같이 돈 벌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뭔가 같이 즐겁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는 점. 게다가 그 신작을 내놓고 반응을 봐야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 2부 때 리포트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회사가 나이트 크로우 때문에 성공한 건 좋지만 예. 이렇게 현금 흐름표라든지 돈으로 봤을 때 들쭉날쭉한 걸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기대감만 있고 꾸준하게 돈을 확실하게 벌어주는 그런 대기업 게임사 같은 느낌은 아직은 아니고 좀 노력 중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위메이드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위메이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2차 전지주들 위주로 해서 시선이 많이 쏠려가 있을 텐데 네. 게임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 종목군 가운데서도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궁금한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댓글 남겨주시면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그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